아니, 왜 선생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지? 왜 남자 선생님이시냐고요? 아, 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뛰쳐나가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룸이 어느 나라에 사는지 궁금했던 북한댁입니다. 저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남편처럼 충격 받으셨죠? 그래도 재밌게 보신 거죠? 사실은 저도 그때 충격을 만만치 않게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서 충격받은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세상이 많겠다.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세상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고,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참 많겠다.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가 돼도 그때 그 골룸이 저에게 줬던 그 신세계의 그 새로움, 그거는 잊혀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골룸 때문에 제가 좀 더 빨리 배워야 되겠다.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알아가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지적하고 이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남편과 저는 성격의 차이라기보다는 문화의 차이였어요. 정말로 제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 남편이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몇십 년을 떨어져서 한 우리 같은 민족이라 해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성격의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뭔가 모를 때 남편이 지적하면은 그 지적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다툴 일이 많았지만 그 다툼 속에서도 이제 제가 배워야 되는 걸 더 많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행히도 군인이다 보니까 훈련 가고 근무 서고 뭐 이렇게 비상 걸리고 이러는 게 많아가지고 거의 집에 없는 날이 허다한 거예요. 제가 혼자 살 그 날이 너무 많아서 저에게는 그게 기회였어요. 남편하고 제가 문화의 차이로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저는 남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제가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배우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저와의 그 남편이 의심하는 그 공간, 그 틈을 저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때 저를 비유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조가 물 위에 이렇게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하지만 물 밑에서 발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막 하잖아요. 그때 제 모습이 딱 그랬어요. 정말 그 백조같이 이쁘게 항상 꾸미고 남편한테 이쁜 말도 하면서도 그 남편의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제 끝까지 노력하기 위해서 남편이 없는 그 시간에 정말 2배로 노력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한국말도 따라하고 외래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 나간 거예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 거 나쁜 거 가려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여기 문화라 해도 나쁘다 생각하면 안 배우는 거고 좋은 거면 배우고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남편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백조같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배우는 와중에 다른 것들은 이제 근데 여기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정말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였는데요. 이제 남편이 딱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저는 저대로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올라가는 제 큰아들이 그때 이제 딱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몸이 좀 이상하고 이래서 아는 분께 그 언니에게 군인 가족에게 물어봤죠. 나 몸이 이상하다 이랬더니 임신한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 몸에 생명이? 정말 첫째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이 더 많아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여자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첫 임신이 참 감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전화를 이제 물어봤죠. 언니, 내가 그러면 이거 그 임신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한테도 못 물어보고 일단은 그 아는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거 있잖아. 분녀야, 약국에 가면은 임신 테스트기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서 한번 확인해보고 확실하면 그때 남편한테 이야기해. 또 남편도 그 괜히 알았다가 아니라고 하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임신 테스트기 이러면서 이제 계속 외운 거죠. 제가 그때 한창 외래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기억을 해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임신 테스트기 이러면서 아 진짜 나 임신일까? 와 이러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약국에 가서 사야지 하고 막 갔는데 그 약사님한테 딱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 가면서 계속 되뇌었는데 그 딱 앞에 가서 물어보려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뭐 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뭐지? 아 그러다가 그 임신 이랬더니 아 임신 테스트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저 이제 바로 샀죠. 딱 한 개를 사갖고 왔는데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두 줄이 딱 뜨는 거예요. 오 이거 임신인가? 설명서에 보니까 그 두 줄이 뜨면 임신이라고 해가지고 임신인가? 이랬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임신이야? 이래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 기계가 잘못된 거야. 이거 믿을 수 없어. 이래서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3개를 더 샀어요. 도저히 이렇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좀 믿겨지지도 않고 이래서 가서 더 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니 아까 사가지고 왔는데 왜 또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거 99% 맞아요. 그 분량 거의 없어. 괜찮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개 주세요. 이래가지고 3개를 사가지고 2개를 또 연속으로 해오는데 또 2줄인 거예요. 이제 1개 남겨놨다가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2줄이 뜨더라고요. 설마 그 4개가 다 분량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임신한 거 맞구나. 이러고 너무 이제 저 스스로 너무 기쁜 거죠. 나 진짜 엄마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한국에 내 편이 하나 또 생기는 건가? 이 낯선 땅에 내 편이 하나 더 생기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진짜 이게 남편한테도 말을 못했던 그 마음을 자꾸 유튜브에다 말을 하게 되네. 그때, 딱 임신하면서 제가 막 정착하는 단계였잖아요. 근데, 막 기쁘면서도 두려움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나도 이 사회에 아직 정착을 못했는데, 애기까지 같이 정착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이제 막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나도 아직 한국이 처음이라서 낯선데, 너도 처음이긴 할 텐데 우리 같이 적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를 만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내 곁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남편이 또 막 기뻐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녁에 딱 들어서 맛있는 거 차려놓고 이렇게 정말 이쁜 얼굴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남편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어 이 생각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뭔데? 빨리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임신했어. 아기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 진짜 아직도 그 표정이 안 잊혀지는데 뭐지? 아니 근데 반응이 왜 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임신했다고 이랬더니 그래 들었어. 임신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남편을 이제 정말 심하게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이상하고 막 이래서 싫어가지고 애를 가졌다는 게 기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애 가진 게 싫은가? 그래서 정말 딱 그 남편이 그 표정이 울컥했어요. 살짝 돌아서가지고 아니 어떻게 임신했는데 저렇게 말을 해? 이러고 돌아서가지고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돌아서서 간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다 첫 아이 때는 이제 배도 안 나오고 뭐 이래서 그런 임신에 대한 그 반응이 다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뭐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임신했어 막 이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이니까 그걸 잘 반응해야 될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임신했구나 막 이렇게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신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 살 때는 산부인과 가봤지만 여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랑은
네,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이제 어쨌든 군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기 낳기 전까지 혼자 병원에 계속 갔어요. 검사를 할 때. 그래서 처음에 딱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접수를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막 이름 적고 거기에 재보고 이래서 그 간호사 분이 조금 기다리셔야 되니까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렸죠. 이렇게 행복하게 아주 그냥 숨 한 박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배가 이만하신 분들도 오고 막 다 오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배가 저렇게 나오겠지? 막 이러면서 임산부들이 보는 그 책을 막 거기 앉아서 열심히 보고 이러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일어나서 딱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어가는 줄 알고 이게 아닌가 하고 봤어요. 다시.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어디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산부인과 그 임신 검사하러 왔는데요. 이랬더니 정색해서 그랬더니 앉으세요. 뭐 누구씨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자꾸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기 남자가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아니 이게 산부인과에 왜 남자 선생님이 있어? 놀래가지고 빨리 앉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앉았어요. 이게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뛰쳐나가지를 못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몸무게는 몇이고 언제 그 임신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 대답하고 이러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남자분이 왜 여기 앉아 있냐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 와중에 이것도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남자들이 검사하나? 이것도 자본주의 문화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이제 다른 한국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이제 유심히 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게 같이 막 움직일 때 그냥 저게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워 나간 거예요. 물어보지는 못하고 왠지 또 물어보면은 충격받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것도 자본주의의 문화인가 보다. 남자가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막 속으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여자 선생님 없어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 검사하러 갑시다 이러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처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뛰쳐나올 수도 없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했는데 저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네 하고 이제 그래서 검사를 다 이제 마쳤죠. 진짜 그게 제가 그렇게 놀랐던 게 중국에서 제가 이제 한 번 딱 산부인과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아랫배가 아프고 이래서 검사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보면은 남편분들이 같이 와도 절대 남편을 그 산부인과에 들어 못 가게 해요. 중국서도. 그리고 여자분들이 다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남편이 와도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절대 들여보내질 않아요. 그 산부인과 병원 자체 내에.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중국에서도 그런 걸 겪었고 북한에서는 아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고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딱 남자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또 못했어요. 남편도 또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도 남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다양하게 겪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남편에게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충격이야 이렇게 말을 할까봐 너 왜 그러냐 이럴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충격적인 걸 겪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저도 같이 휩쓸려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배워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왜 대부분의 그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가끔 서러운 게 하나씩 생긴다 하잖아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제 먹고 싶은 거, 그 임신하면 막 먹고 싶은 게 막 생기잖아요. 애가 생기면은. 근데 그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거를 아무 때나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한 번도 남편이랑 같이 못 간 거예요. 그 임신 동안 내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제가 그때 이제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혼밥이라는 걸 배웠어요. 혼밥.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남편은 없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도 다 주변에 군인 가족들 몇이 없었는데 다 바쁘고 이래가지고 같이 갑자기 먹자 이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 가서 혼자 먹었어요. 계속 누군가를 불러서 먹기는 부담되고 이러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혼자 고기 구워 먹고, 그다음에 또 빵 먹고 싶으면 가서 혼자 먹고 싶은 걸 계속 혼자 먹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혼자 먹고, 임신 준비도 모르니까 임산부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제 증상이 어떻고 막 이런 거를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책을 보고 다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애를 낳고 첫 애를 키운 거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를 키우는 게, 한국에서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는 아직도 그 애를 키우는 거, 그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 한국에서 뭔가 배우고 했던 게 아니라서, 제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저도 초등학교고, 제 아이가 중학교를 가면 저도 중학교 학생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교 자체를 여기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아직도 새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면 대학도 저는 처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아직도 배워나가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제 방식대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은 것대로,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대로,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의사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충격을 주셨잖아요. 다음에는 저희 남편이 저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출할 뻔했어요, 제가 집에서. 남편이 저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줬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